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이거 보시면 유치원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깡튜브입니다. 어제 6개월 동안 버티던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을 드디어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기사부터 볼게요. 자, 이 새끼 생긴 거 봐. 속보: 문 대통령 택시기사 폭행 이용부 법무차관 사표 수리. 이런 법무차관 문재인 6개월 동안 뭉개다가 사표를 드디어 수리했다. 뻔뻔한 새끼다. 당시에 문재인이 밀고 있는 유력한 공무처장 후보였죠. 이용구가 어제 폭로된 택시기사 주치 폭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수리를 내어주는 눈 가리고 아웅질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임명 시기부터 문제가 많던 새끼인데 윤석열 징계위원회 전임자가 사퇴를 해버리자 윤석열 제거를 위해서 청와대가 지적사항들 다 생까고 뭉개면서 씨발 단 이틀 만에 기어코 내려앉히더니 결국에는 이용구 새끼가 사고를 쳤다. 그리고 그거를 덮으려고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더니 드디어 해당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때 후끈했던 택시기사 주치폭행 사건인데요. 해당 영상 보기 전에 아직 좋아요와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이거 보시면 돼요?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신고할게. 뭐가 잡았어요? 넌 뭐야?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왔죠? 저 중간에 말을 지웠는데 저 뒤에 앉아서부터 계속 욕을 하잖아. 이런 씨발 새끼 개새끼 욕을 하다가 욕 나보고 한 거냐 이러면서 택시기사가 딱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쓱 등장해 모가지를 쪼르면서 개새끼 니 뭐야 이지랄하죠. 어감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어디 졸라 씨발 택시나 운전하는 서민 새끼가 감히 높은 공직에 있는 내가 욕하는데 개겨? 뭐 이딴 느낌이죠. 블랙박스에 찍혔다, 신고하겠다, 그러자 비교서 손을 쓱 놓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할 때 내비가 잠시 목적지 부근이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아직 운행 중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고로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입니다. 특별가중법이죠. 뻔히 증거가 있고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용구는 지금껏 그런 적이 없다,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다 라면서 개구라를 까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지랄하면서 버팅기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게 작년 12월 이야기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이틀 만에 입장문: 경찰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경찰이 가릴 거니까 너희들 씨부리지 마라. 당시에 털보나 온 좌파 언론들 와갖고 감싸주고 지랄 나발을 불었었죠. 검찰개혁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딴 개소리 하면서 범죄자를 덮어주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논하고 지랄병이야. 당시 이용구는 유력한 법무부 차관 후보이자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택시기사 폭행 해당 비위 사실을 청와대는 알면서도 이용구를 단 이틀 만에 임명 강행해버리죠. 이 새끼 뭐하던 놈인지 졸라 궁금하시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이용구 차관. 이 새끼는 노무현 정권 당시부터 졸라게 기용을 해왔던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판사계 하나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 새끼들은 다 끼리끼리 지극끼리만 헤쳐먹는다. 카르텔이죠.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법조인 집단 민변과 우리법 연구회다. 민변이라고 하면 세월호 사기꾼 박주민이나 얼마 전 선거 홍보 구조물 피해 상가를 협박했던 김용민이가 대표적인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때부터 박시환 대법관, 방금실 법무부 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그래도 그때까지는 선을 지켰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막 나가잖아. 관례나 야당의 지적, 국민의 여론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지그 꼴린 대로 아무나 끌어올리고 어떠한 범죄가 있고 어떠한 비리가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지그편이라면 어떤 개쓰레기라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해버린다. 대깨문과 문장이 불통이고 독재라고 말하던
박근혜는 청문회 보고서 없이 통과한 게 고작 10회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3배가 넘는 32번째 임명을 강행했다. 안 보면 굴하다. 털보 방송만 보는 대깨문들은 일단 개소리 할 것 같으니까 요것도 자료 찾아놨어. 문재인 정권 임명 강행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해보니까 노무현은 3회, 이명박 17회, 박근혜는 10회, 문재인은 무려 32회다. 저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폭정이라고, 독재라고, 불통이라고 개욕하던 박근혜 정권에 3배가 넘는다. 거기다가 문장 정권이 인사 추천하는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은 기본 스펙이다. 지그가 절대 안 하겠다고 공인했던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은 기본 스펙이다. 그리고 논문을 조작하고 밀수를 하고 탈세를 하고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질렀어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건에 관련이 있는 새끼라도 나라 돈을 삥땅 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냥 그대로 임명시키면서 그거를 씨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거야.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뭐 문제 있어야. 아니 그러면 씨발 이명박은 왜 욕했고 박근혜는 왜 욕했냐 이거야. 그럴 거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왜 있고 청문 보고서는 왜 올리냐 이기지. 노무현이 만든 민주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훼손하는 거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정확히 민주주의의 반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끄는 폭정이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한다고 응원하는 새끼들은 독재를 옹호하는 홍위병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새끼들은 그냥 나가 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병신들이 국민이랍시고 표를 행사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머가리 깨진 족병신들이 많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첫날 만날 사고치고 나라 말아 처먹을 짓거리 하고도 잘했다고 자화자찬질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 새끼들은 제대로 된 새끼를 태생적으로 안 칠 수가 없는 정권이다. 왜냐하면 청와대 지그가 투기꾼 소굴, 비리의 온상이자 범죄자 소굴이니까. 고로 당연히 이 새끼가 문제가 많은 새끼인 거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 새끼도 문재인 정권이 추천하는 인사답게 기본 스펙을 깔고서 시작한 새끼다. 서초동에 25억짜리 50평 아파트, 강남 도곡동에 17억짜리 부인명의 34평 아파트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얼마나 급했으면 강남 2주택 법무차관 임명해놓고 청와대 새끼들 한 말이 곧 팔 거니까 괜찮아, 곧 팔 거니까 괜찮아. 서초동 50평, 도곡동 34평, 강남 아파트 2채, 시세만 42억 원, 용인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법무부 차관 고속 임명, 그리고 원전도 변호한 새끼다. 그리고 2주택도 논란이다. 전임 사이 이틀 만에 임명된 이용구, 원전 수사받는 백운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청와대 윤석열 징계 급한 결론 안 낼 것. 급한 결론 안 낼 건데 씨발 이틀 만에 왜 이 새끼를 검증도 안 하고 안 쳤냐 이거야. 그리고 해당 아파트 총합이 총 42억인데 18억으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허위재산 신고했고요. 가족 명의의 용인 땅 300평 정도 갖고 있고 예금으로 16억을 갖고 있다. 특히 토지는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업자 출신인 제 쪽에 의하면 저 새끼들 자식들까지 같이 명의를 쪼개서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탈세도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신고했던데 워낙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 검증조차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틀 만에 바로 임명해버렸다. 지금껏 이런 식으로 임명된 애가 한둘입니까? 증인 채택 안 받고 서류도 지금 꼴린 대로 제출 안 하고 어떠한 검증 없이 그냥 문재인 정권이 추천하는 후보들의 개구라만 고지고대로 믿으라는 거잖아. 졸라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당 정권이다. 그지? 머리 깨진 씨발 대깨문 개새끼들아. 이 새끼 100% 장담하는데 숨겨진 재산이 몇 배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변호사 출신이 재산이 저거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일단 문재인 정권이 추천하는 공직자 기본 스펙은 갖췄네요. 부동산 투기. 그리고 관 변호사란 게 뭐냐면 예전 김호수 관련 영상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판 검사 출신의 라인을 딸 수 있는 변호사를 일반적으로 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때 공판 검사 혹은 그 판사 라인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들. 그런 변호사가 들어가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용구 이 새끼는 판사 출신이다. 그리고 민변 창립 멤버가 만든 LKB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맡았었다. 왜 판사 출신이 법무법인 간판 변호사가 될까요? 정관 예우인 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야. 가격표가 딱 있어요. 검사 출신은 5천에서 7천, 판사 출신은 7천 이상. 큰 로펌 같은 데 가면 가격표가 딱 있다니까. 제가 예전에 해봤다니까. 저 새끼들이 없으지 않은 게 그 정관 예우 아니야. 해당 공판 검사
그리고 해당 판사, 연수원 동기, 학교 선후배 요 라인으로 해당 법인에 있는 판검사, 고위 관직에 있던 판검사 출신을 뽑아서 집어넣는 거야. 왜 그 새끼가 5천에 7천 막 1억씩 쳐받고 들어갈까? 그 새끼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둘이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 둘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씨발 이거 내 아는 사건이다. 내가 수임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슥 뭐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여튼 쟤들 말대로 그런 정관 예우를 없애려면은 판사나 검사 출신은 몇 년간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이 새끼도 관 변호사질 했을 가능성이 졸라게 농후하다. 요런 새끼를 쑥 끌어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밀었다 이기야. 게다가 이 새끼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병신짓 중 하나인 원전 불법 가동 중단 사건을 변호했던 새끼인데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그 사건을 변호했던 새끼를 끌어다가 올린 거라고. 그 시점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터지고서 불과 20여일 뒤에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요 새끼가 어떤 죄를 지었냐? 어떤 조건에 의하여 공직자에 앉을 수 없는 새끼냐? 첫째, 부동산 투기. 둘째, 재산 내역 허위 제출. 셋째, 정관예우인 관 변호사 의혹. 넷째, 문재인 정권의 원전 불법 폐기 사건에 변호사를 맡아 이해 충돌이 있는 자리다. 다섯 번째, 택시기사 주치 폭행. 이렇게 5가지나 삐꾸가 있는 새끼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권이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정권이 추천하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권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추천하는 후보였으면 제가 방금 나열한 저 5가지 삐꾸 중 단 한 개라도 있었다면은 온 언론이나 시민단체 대깨문 새끼들 거리에 쏟아지고 막 난리 지랄병을 떨었을 거 아니에요. 불통이다, 불법 정권이다, 부패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이었다면은 단 이틀 만에 어떠한 검증도 없이 저따오 새끼 쓰레기를 안 칠 수 있었냔 말이야. 더욱이 공직자가 서민 택시기사를 술 처먹고 그것도 운행 중에 폭행한 새끼를 말이야. 이건 서민 정서에 졸라게 위배되는 거다. 하지만 대통령이 박근혜이냐 문재인이냐에 따라서 잘하고 잘못한 것에 기준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대깨문들은 그래서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니까 지능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왜 그렇게 급했느냐? 전임 법무실장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니까 항의하면서 사표를 냈다 이게야. 근데 윤석열을 빨리 쳐내야 되거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이번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니까 빨리 쳐내야 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새끼를 어떠한 검증도 없이 검증할 시간도 없이 단 이틀 만에 임명을 강행하고서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을 앉혔다. 우리는 졸라게 정의로운 정권이야. 검찰은 개새끼니까. 오만 개나발 불면서 자화자찬했고 대깨문들은 그 병신 소리를 칭송하고 환호하는 지능에 맞는 짓거리 하면서 신나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60년 만에 비검 출신 법무부 차관 이용구 내정자. 추미애 인사청문 지휘한 최측근이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졸라게 유력되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맞죠? 그리고 원전 수사받는 백운규 전 장관 변호도 맡았다. 저런 새끼를 어떻게 씨발 졸라게 공정하고 정의롭다 그죠? 그리고 검사고 비검이고 왜 멀쩡한 새끼들 놔두고 항상 데리고 오는 새끼들마다 저런 패급 쓰레기들일 수가 있냔 말이야. 당시 문재인은 어떻게든 윤석열 징계를 위해서 부랴부랴 자기 편 배신하지 않을 판사계의 하나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다급하게 땡겨 올렸죠. 누가 봐도 당시에는 검찰 길들이고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후보를 올렸다 하면 하나같이 개쓰레기이고 오물 찌끄레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윗물인 문재인 정권 그 자체가 범죄자, 부패, 더러운 오물 소굴이니까 깨끗하고 멀쩡한 새끼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야. 초창기에 문장 얘네들이 떠들었었죠. 매머드급 인재풀을 갖고 있다. 졸라 잘한 개나발 불더니 이제 와서 하는 개소리가 뭡니까? 시킬 사람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도덕성보단 능력이다. 그 말은 곧 지그가 썩을 대로 썩어서 지그만큼 썩은 새끼들을 찾기도 쉽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고 문재인 정권은 갈 때까지 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지그들 말 잘 듣고 지그들의 불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멀쩡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짓거리에 동참할 새끼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신 제대로 박힌 새끼들을 앉혀놓으면 말을 안 들어 처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저그들의 비리가 들통나니까, 저그들이 범죄가 들통나고 수사를 받으니까 딱 문재인 정권 저그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병신 새끼 아니면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고, 저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새끼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머리 깨진 대깨문들의 마인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사 이용구의 어록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 새끼가 윤석열 전 총장이랑 술을 먹으면서 얘기했죠. 형, 이 녀석 그게 그렇게 안 됐어. 수사를 왜 해? 4월 달에 술자리에서 만취해서 비난을 했다. 추천서 표창장 사모펀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형,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수사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술 처먹고 윤석열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씨발, 강남 가면 다 그렇게 가짜로 스펙 만들고 사모펀드로 씨발 버벅여가면서 손쉽게 불로소득 얻는데, 우리 조국 형 씨발 기득권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왜 수사해? 잘 사는 새끼들이 특혜를 누리고 불공정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똑같았지. 저 새끼 말은 곧 대한민국 기득권이 누리는 불공정과 특혜는 당연하다. 그게 뭐가 나쁘냐 이거야.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문재인 정권에. 그러한 문재인 정권과 시선이 일치하기에 추천한 이용구와 그거를 옹호하는 대깨문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피해 쉴드를 치고 있는 한 인물의 모습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낸 새끼죠. 특혜와 불공정의 대명사 조국. 민주당은 조국이다. 이용구는 조국이다. 대깨문은 조국이다. 문재인 정권도 조국이다.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쉴 새 없이 부르짖으며 개혁 개소리 싸지르니까 국민들이 내로남불, 조로남불, 조롱하는 거고, 그것이 성관이도 인정한 민주당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다음 방송으로는 이용구 폭행 사건, 그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윗선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밤들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내리시면 돼요. 너 뭐냐?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너 뭐냐?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너 뭐냐?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너 뭐냐?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